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정부의 푸드스탬프 근로증명 의무가 64세까지로 확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0배 인상한 H-1B 비자 수수료는 다행히 미국 내 체류자가 아닌 해외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 임시 예상안이 상원에서 또다시 부결되며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공화당이 60표 규정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핵 옵션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성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가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건강 코너에서는 목둘레가 굵을수록 심장질환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자세히 짚어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재판 소원과 대법관 증원 등 여당발 사법부 개편안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새로운 감세법안 시행으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전국의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새로운 근로 요건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8세에서 54세까지의 부양자가 없는 건강한 성인에게만 적용되던 요건이 이제 64세까지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18세부터 64세 이하의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매월 최소 80시간의 근로, 교육훈련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중 최대 3개월까지만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부양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18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축소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0배 인상한 전문직 비자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를 해외 거주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 등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당국은 2024년 발급된 전문직 비자 14만 1000건 중 약 54%가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에게 발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비율이 유지된다면 비자 신청자의 절반 이상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해결하기 위한 공화당 발의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어제 법안은 찬성 50표, 반대 43표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공공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대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상원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기준을 없애는 이른바 핵 옵션 발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핵 옵션은 상원의원 100명 중 과반 찬성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51표를 동원해 60표 문턱이라는 절차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유용한 수단이지만 꼼수라는 인식도 강해 남용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미국 상원 문토는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민주당과 노선을 함께하는 무소속 2명으로 공화당 단독으로도 핵옵션 발동이 가능합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총리에 선출됐습니다. 여자 아베로 불릴 만큼 우익 성향이 강한 데다 같은 강성 보수 성향의 일본 유신회와 연립 정권을 구성해 보수색이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는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나라이자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다 라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지금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목둘레가 단순한 신체 치수를 넘어 심장질환, 대사질환, 조기 사망 위험과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스턴대 연구팀이 4,093명을 1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남성의 목둘레가 17인치 이상, 여성은 14인치일 경우 심방세동 발병 위험이 커졌습니다. 심방세동은 심방이 불규칙하게 뛰며 혈류 흐름을 방해하는 질환으로 두근거림, 피로, 어지럼증 등을 유발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뇌졸중이나 심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망 위험이 일반인보다 최대 4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목둘레가 심장질환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같은 여당살 사법위 개편 카드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큰 사법 파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위헌이 아니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도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을 늘리겠다면서도 4심 제도로 이어지는 재판 소원까지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에 송환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숨진 대학생의 유해는 74일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조직검사와 약동물 검사를 통해 박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